졸래 많았잖아. 그거에 비해서 딱 한 줄이야. 물론 a 플러스 b가 이상이다. 부동원이니까 좀 많이 오잖아. 많이 보다 보면 외워집니다. 근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 a, b라는 게 진짜 a, b일 필요가 없어요. 하트랑 별일 수도 있고요. 두 개의 양수 조건만 확인되면 항상 써도 돼요. 절대 부등식은 새로운 공식이니까 a 플러스 b 블라블라. 다음 쪽 보시면 이제 127쪽에 맞풀 개념이 있긴 2번인데 요거는 주제가 뭐냐면 도형 플러스 산술 기하 공식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준 도형의 어떤 넓이라든지 둘레라든지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풀려요. 자, 문제 볼게요. 자, 일단 문제에서 뭐가 있냐면 상상해보자 얘들아. 이렇게 울타리를 지을 거야. 울타리. 이렇게 철사가 있어. 100m짜리 철사. 얘를 구부려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겠다. 울타리. 안녕 울타라. 안녕 울타리. 반갑다. 반가워. 그래서 이때 100m짜리 끈을 좀 그림 말이 안 돼서 이렇게 접고 접어서 저렇게 울타리를 만들려고 한다. 그때 자, 문제에서 그 구역의 전체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할 때 바깥쪽에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구하라. 일단 문제를 좀 빠르게 보자면 띄어서 그려져 있나요? 마음에 넣어서 보세요. 100m라는 철사를 구부려서 이렇게 선을 그려서 울타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얘들아 이 가로의 길이를 내가 x라고 잡을게. 그 다음에 이 가로의 길이를 일단 x라고 잡고 여기에 세로의 길이 y라고 잡고 여기다가 y라고 잡는다면 자 일단은 이 상황에서 내가 울타리를 만들었다고 치면 자 울타리를 만들었다고 치면 여러분들 지금 이 울타리에 검산식이 하나 있어요. 검산식 바로 뭐죠? 길이의 총합은 변하지 않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아니 바뀔 리가 없잖아. 따라서 자 일단 만들었다고 치면 가로가 xx고 세로가 yy면 내가 총 얼마만큼 사용한 거야? 그때는 가로 x 더하기 x 하면 일단 둘레를 재면은 2x만큼 사용했고 추가적으로 y도 몇 번 사용했죠? 5번을 구부려야 되니까 5y 그치 5y 그러니까 지금 100m라는 관계식을 일단 만족하는 게 첫 번째 상황이에요. 괜찮나요? 문자를 도입해 가로 세로의 대표값을 x, y로 일단 도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었죠? 이거는 우리가 길이에 대한 관계식이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문제에서 이게 뭔 말이야? 이 울타리의 둘레가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고 싶대. 그럼 그 뜻은 뭐지? x, y가 최대. 지금은 이 녀석의 넓이를 검산하면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헐rol롤롤로 길이와 길이를 곱한 값이 최대가 되게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끝난 거예요. 길이 세봤고요. 넓이의 최대는 문장으로 세우면 곱한 값이 최대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등장한 관련성을 보세요. 합한 거, 곱한 거 맞습니다. 중간에 이 관계를 보면은 산술, 기하, 부등식을 너무나도 사용하고 싶어야 돼요. 쓰란 말이 없어서 사용하세요. 양수니까. 양수는 맞지. 어차피 길이 양수니까. 그래서 자, 양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누구에다가 할 거냐면 누구에다가 2x랑 5y도 양수니까 얘들아 두 개의 합한값은 크거나 같을 거야. 양수 더하기 양수야. 양수와 양수는 두 배의 루트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만큼이니까 10xy가 들어가겠죠.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문제에서 준 숫자 값이잖아. 2x 더하기 y는 뭉탱이로 100인 거잖아. 따라서 100을 대면 100은 크거나 같을 거예요. 두 배의 루트 10xy. 자, 식 정리해보자. 자, 왼쪽 과 오른쪽으로 20 나누면 50은 크거나 같다 루트 10xy. 이게 또 뭔 말이잖아. 10을 제곱해고 제곱해보자. 제곱하면 50의 제곱은 2500이고 부등호 그대로 양수를 곱한 거니까 제곱도 얘는 루트가 벗겨져서 10xy가 나도 타왔어. 양변에 10씩 나누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뭘 얻게 되냐면 250은 크거나 같다 xy보다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근데 문제 뭐라고 돼 있었죠? 바로
된다고 했던 소리는 일단 넓이가 최대라는 건 곱한값이 최대라는 건 산술 기하부등식을 적었을 때에 당하는 대상 곱한값이 되니까 결국 같을 때겠죠. 왜냐면 250보다 이하라고 적혀졌으니까 딱 250일 때가 최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따라서 250이랑 같을 때가 이 문제의 주장이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녀석의 뭐지? 그래라 산술 기하분식을 부등식을 적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등호 상태가 아니라 등식일 때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최대가 됐다는 건 등식이 되게 한 거잖아. 딱 같을 때. 같을 때 어딜까? 이거 같을 때겠죠. 같을 때로 해야 되겠지. 같을 때로 시작해야 되겠지. 즉 같을 때로 시작한다라는 것은 산술 기하분식의 등식이 되죠. 부등식이 등식이 되려면 산술 기하를 당하는 대상 앞에 양수랑 뒤에 양수가 같을 때를 찾아야 돼요. 괜찮나요? 네. 이게 산술 기하의 맞장난이에요. 가까이 같아야 산술 기하는 등식이 돼요. 따라서 EX랑 Y가 같을 때를 찾아야 돼. 그래야 이제 산술 기하가 뭐지? 넓이가 최대가 됐다랑 같은 말이에요. 왜? 결과적으로 등식을 선택한 거잖아. 작다가 아니라. 그래서 같을 때는 등식이 되니까 애초에 앞에 양수랑 뒤 양수가 같을 때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애초에 EX랑 Y는 더해서 100이 돼야 되니까 네. 그러면서 얘랑 얘가 같으려면 100을 나누기 2한 만큼 50씩 가져가야 또 말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따라서 EX랑 Y 같으면서 전부 다 50으로서 분할해서 가져가야 돼요. 말장난이에요. 따라서 각각의 X과 Y 값을 조사하면 EX가 50이면 X는 25cm, 그 다음에 5Y가 50이면 Y는 5로 나오면 10일 수밖에 없다고. 따라서 X는 25, Y는 10이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결국 문제에서 넓이가 최대가 됐다? 라는 단어는 곱한값이 최대인 거니까 산술기하 부등식을 당한 그 문자가 등식일 때가 된 거로 바라볼 수 있고, 그러면 등식일 때는 애초에 뒤가 같은 양수여야 되니까 그렇게 푼다가 문제 아마 해설일 겁니다. 오케이? 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죠? 확인 유지가 좀 어렵거든요. 제가 봤을 때 확인 유지를 풀어봤는데 눈뜨기 봤을 때 심상치가 않아요. 확인해야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일단 풀고 있어보세요. 제가 풀어도 이거 좀 풀어야 됩니다. 도형과 산술기하 분식이 짬뽕된 문제가 고난이도 명중에 하나입니다. 설명이 좀 대충 써 있어요. 문제에서 말하는 게 뭔지를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EX 플러스 8
좋습니다. 여러분 아마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좀 풀리기도 하는데 자, 일단 문제 보겠습니다. 자, 245번 문제에서 첫 번째 문장이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라는 직선이 있었다. 옛날에 그런 직선이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직선에 움직이는 점 P가 있어서 P에서 A랑 B점을 자로 연결하면 삼각형 보이지? 얘를 넓이 S1이라고 해. S1. 그다음에 그 P에서 C랑 D 보이지? 그 넓이를 연결하면 S2라고 해.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S1과 S2를 곱한 값이 가장 커진다. 즉 최대라는 단어로 갑자기 문제에서 점프를 했습니다. 어떻게 넓이를 곱해서 최대가 된다는 걸 풀 수 있지? 라는 핵심. 문자와 식임 이런 문자를 잘 써보자. 첫 번째 여러분들 지금 A랑 B라는 좌표랑 좌표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아니죠. 왜냐면 이 직선 위에 살고 있으니까 자 A, B는 저 직선의 점이니까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따서 일단 대입부터 해보자. 즉 B는 같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8이 일단 저 점이 대입했을 때 말해야 되니까 이게 됩니다. 괜찮아요? 똑같은 말. 이항하면 결국 2A 플러스 B는 8을 유지하고 있어요로 해석할 수 있어. 같은 말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대입하고 나서 문자나 이항하면 2A 플러스 B는 8이라는 걸 보장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게 뭔 말이지? S1과 S2에 곱했을 때 최대라는 건 자, S1과 S2를 따로 표현해보자. S1이 뭐야? 점으로부터 이거 연결했으니까 삼각형의 넓이 공식. 그죠? 얘를 밑변으로 보고 높이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몇이야? 이거 5랑 3이니까 두 칸 차이 길이 2죠? 네. 높이는 이 꼭지점의 y좌표 자체가 높이겠죠. 따라서 S1은 밑변 곱하기 2cm 곱하기 높이인데 y좌표가 지금은 높이로 보이니까 2분의 1까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S2도 여기를 바라보면서 넓이 재면 대가리를 들여서 보면은 그렇지. 이걸 밑변으로 높이 보면은 딱 싸우고 높이가 잘 보이잖아요. 따라서 자, 이거 밑변은 9랑 5칸의 간격 4칸 차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는 지금은 x좌표가 높이겠죠. 네. 2A. 그렇지. 그래서 a 나누기 2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S1은 딱 B만큼 넓어요. 수식적으로는. 그다음에 S2는 2A만큼 넓고 따라서 그 넓이랑 넓이를 곱한다는 건 문자끼리 곱하면 2A, B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돌림말이었던 겁니다. 넓이를 따로따로 실평하게 나오니까. 그치? 그러면 곱한 값의 최대값? 곱한 값의 최대값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단서를 종합해보세요. 합한 거? 곱한 거. 합한 거? 곱한 거니까 산술기 한번 써볼까? 다 봐야 돼요. 자, 누구를 적용할 거냐면 일단 합한 게 주인공이에요. 자, 2A 더하기 B는 자동적으로 크거나 같다가 옆에 등장해야 돼요. 양수가 확정됐죠? 양수 맞아요. 일사분의 종이니까 양수거든요. 2배도 양수, 덜도 양수. 바로 2배의 루트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만큼 보이는 만큼 곱해봐. 2A 곱한 B는 2AB잖아. 그럼 이거 허락받은 거야. 선생님 금지. 근데 얘는 아는 거잖아. 덩어리째로 8이니까 대입할 수 있어요. 8이 이상이다. 2배 루트 2AB. 턱수를 만들지 뭔 말이야다가 자 끝났습니다. 약분하면 4가 크거나 같다 루트 2AB 양변을 제곱하면 16은 크거나 같다 2AB 루트가 바뀌어졌죠? 네. 그럼 끝났어요. 얘가 우리의 정답 아닌가요? 우리가 사실 정답이 딱 2AB인데 그래서 2AB는 16보다 이하니까 같을 때가 결국 정답일 거고 16으로 마감하시면 됩니다. A랑 B는 각각은 몰라도 돼요. 각각은 알 필요 없어. 물론 문제에서 물어봤다면 구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단서가 대입해 본다 하나랑 점을 대입해 본다 그리고 넓이를 식을 세워 본다 그런 과정들이 짬뽕에서 풀면 결국 산술기하 공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문제 2번. 좋습니다. 아래에 있는 발등 문제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다음 쪽 보시면 이제 코시슈바르츠 공식의 사용법입니다. 코시슈바르츠. 얘들아, 산술기하라는 반대로 코시슈바르츠 공식은 애초에 공식부터가 어렵고 기본형만 외워도 먹고 갑니다. 정말 기쁜가 보네요. 늦은 시간에 정말 긍정적인 생각하는 거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해맑을 수가 있을까? 해맑은 것도 참 좋은 거. 중학생이 학교에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냥 밤에 나와 있으면 즐거워. 그냥 뭔가 정신 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자 봅시다. 자 여러분 딱 그겁니다. 자 그러니까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을 사용하는 문제는 애초에 쉬워요. 근데 공식만 외웠으면 쉬워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ABXY가 제곱해서 블라블라고 구하고자 하는 게 곱한 다음에 곱하고 더한 값에 뭐 최대치수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을 정석으로 쓴 다음에 공식을 적은 다음에 수를 대입해서 풀면 끝입니다. 1번은 그냥 정석적인 문제고 2번 같은 경우는 딱 그거예요. 문제에서 문자가 두 개밖에 없어. x, y. 그러면 코시-슈바르트랑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아? 코시-슈바르트는 a, b, x, y니까 문자가 4개일 때가 머릿속에서 발상인데 1번은 문자가 4개니까 바로 코시-슈바르트를 떠올린다는 뭐 4개니까 코시-슈바르트 적은 다음에 대입해서 푼다? 좋고요. 근데 두 번째는 문자가 2개잖아. 근데도 여러분들이 코시-슈바르트를 왜 써야 되는가를 그나마 답변한다면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바로 문제에서 2차식의 단서를 주고 1차식을 물어볼 때 그러니까 문제에서 2차를 던져놓고 갑자기 1차를 구해봐라는 뉘앙스면은 98%, 99%로 합시다. 99.5% 코시-슈바르트를 쓰라는 돌림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좋아요. 대놓고 4개면 코시-슈바르트고 2차에서 1차로 갈 때는 또 코시-슈바르트를 쓸 때가 많습니다. 볼게요. 딱 그거죠. 물론 XY가 실수라는 단서도 코시-슈바르트가 된다는 쓸 것 같다는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얘들아 제곱해서 구이면 자 3x 더하기 4y는 몇 가지 커지게 몇 가지 작아지게가 최대치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이 중간 4개 뭐를 사용해야 되냐면 코시-슈바르트를 써야 돼요. 2차가 1차가 되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그 과정에서 뭐 한다? 일단은 문제에서 준 거를 바라보면서 A, B가 어디로 갔을까 생각하면 되고 주로 X 앞에 개수랑 Y 앞에 개수가 A, B거든요. 그래서 써보자. 자, 원래 코시-슈바르트의 기본이 이거죠.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을 곱하면 크거나 같다. AX, BY의 제곱만큼. 그럼 여러분들 일단 기본형을 옆에다가 적어놓은 다음에 얘가 되려면 어떤 관계식이 필요할지 적당한 수치 대입법 하면 돼요. 수치 대입법. 항상 보겠습니다. 수치 대입해도 돼요. 바로 x 앞에 개수, y 앞에 개수랑 관련있는 건 여기 a랑 b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준 등장한 숫자 a 자리에 딱 3만큼 b 자리에 4만큼을 대입해 볼까? 라는 생각을 해야 돼. 이거 생각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3, 4, 3, 4 넣어봐 해보자. 어떻게 돼? 식이 어떻게 바뀌어?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랑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문제에서 줬을 거야. 딱 주잖아. 9 따라서 9가 이상입니다. 3x 더하기 4y의 제곱까지 달려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계산해보시면 이거 계산해보면 15거든요. 15 곱하기 9 25 더하기 25 곱하기 9 225가 얘가 이상입니다. 모르는 숫자의 제곱보다 그 다음 끝났어요. 제곱했더니 225 이하다? 그러면 여기를 네모라고 칠하면 네모의 제곱이 225 작으려면 네모는 사이값이겠죠. 바로 루트 씌우고 풀마 사이값. 그래서 15 숫자랑 15의 사이값이 3x 플러스 4y의 정체고 최대값은 각각 이쪽에 같을 때 각각 최대값, 최소값으로 예측하시면 되고 15 아니면 15로 정답을 매김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코시-슈바르트 적고 나서 적당한 수를 대입하는 유형이 2차가 1차로 변했다 싶을 때 하는 발상이에요. 개수를 의심하기. 왜 3을 줬을까? 4를 줬을까? 관계가 있다는 거죠. A랑 B 자리에 적당한 수를 대입해 주세요를 저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아래 있는 문제 확인 문제 2개 한번 해보시고 네 변형 문제는 같이 보고 공식을 적고 계산해 보면 돼요. A, B 자리에 같이 상황이지.
자, 빠르게 보면 249번 같은 경우는 피타고라스형이 쓰는 문제인데 피타고라스 오랜만에 등장하는 피타고라스. 자, 문제에서 그냥 이거밖에 없어. 원 안에 직사각형을 끼겨 넣었다. 내접하게 그렸다. 근데 둘레가 얼마만큼 작아질 수 있느냐. 둘레. 즉 이 직사각형의 둘레 이만큼의 사이즈가 작아질 수 있는 정도. 일단 문제에서 안 줬지만 문자 설정을 해야 돼. 얘들아 문자 설정하자. 지금 중요해 보이는 자리가 어디야? 중요해 보이는. 맞습니다. 그나마 직사각형의 간접적인 가로 x 세로를 네 y라고 잡으면 가로 x 세로 y라고 치면은 이게 막 움직이긴 하지만 움직일 수 있지만 지금 보이는 관계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x랑 y가 만족하는 마법의 방정식. 이 원의 중심이랑 연결되어 있는 대각선을 그어보시면 여기 직각 들어있죠. 직사각형이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x, y 여기는 반지름이니까 10루트, 10루트에서 총 저있고요. 결과적으로 지름은 20루트인 거죠. 그래서 자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를 훔치자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으면 각각의 제곱의 합은 같아야 됩니다. 누구랑? 빗변의 제곱만큼. 근데 이거 제곱하면은 졸래 크네요. 400, 200, 오 마이 갓 800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허락해 준 거예요. x랑 y라고 설정하면 피타고라스면은 제곱해서 넣으면 이게 된다가 되고 2차인 거잖아.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질문이 뭐야?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 직사각형의 테두리 둘레가 분명한 거니까 둘레를 표현하면 구하고자 하는 건 2x 더하기 2y. 왜냐면 xx, yy 두 번 넣으면 둘레가 2x 더하기 2y잖아요. 그거에 뭐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최대값이에요? 네. 그럼 말이 안 돼. 여튼 그래서 그러면 이거랑 이거 보면서 2차였다가 1차를 누가 구하라는 뉘앙스네. 코시주가 정식을 기본형을 적은 다음에 a, b, x, y 적은 다음에 a 자리랑 b 자리에 이 2를 대입해서 식을 적으면 좌변거변이 부동하게 되고 네. 같을 때로 하시면 됩니다. 결국 같을 때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이제 250번 발전 문제는 좀 많이 문제가 어떻게 됐죠? 100 풀었어요? 네, 풀었어요. 이거 풀었어요, 줘요. 또 이 문제 여러분들의 핵심이 있습니다. 아까랑 비슷한데? 아까는 실타래를 구부려서 울타리를 만든 것처럼 지금은 이 띠 모양을 마치 레고 조각, 레고라기보다 이렇게 접어서 피자? 종이박스를 만드는 장난입니다. 적당히 굽이고 굽여서 이 끝쪽이 이쪽이 맞닿게 붙는 여기서 맞닿게 하는 한 바퀴 두른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여기 끝점이랑 이 끝점을 연결했을 때 이 막대기의 이 선의 길이가 L이라고 한다면 L의 제곱의 뭐 최대값, 최소값. 지금 최소값만 보면 되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네. 문자 설정합시다. 문자 설정. 자 지금은 이 멀리서 봤을 때 새로운 가로의 길이, 가로 밑변의 가로라고 할까요? x만큼 길고 얘를 y만큼 길다고 일단 가정합시다. 이쪽 길이 x, y라고 합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갔다가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지금 구부리고 구부려서 만드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쪽이랑 이쪽은 이렇게 눌러서 보면 x만큼이죠. 네. 그러니까 굽었지만 이 굽은 걸 이렇게 찍이니까 지금 사용한 횟수가 이 길이가 지금 x를 두 번, 즉 지금 이 전체 한 바퀴를 돌아야 되긴 하지만 굽어서 지금 여기는 x, 그러니까 x라고 하면 되겠죠. 이게 눌러서 보면 그림자를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는 내가 y라고 가정했지만 여기는 한 번에 눌러서 보면 y cm를 또 사용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2y. 그게 사실이 됐겠죠. 질량 보존 법칙 또 말해야 돼요. 아니 굽었잖아요. 굽었으니까 여기에 내가 사용한 횟수를 xcm, ycm로 치면은 뭐 자동적으로 둘러진 이 막대기의 길이들은 가로들은 누적해보면 퉁 치면 얘는 그냥 x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평행하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얘는 한 번에 ycm를 사용한 거니까 따라서 모든 선들의 총합이 40cm랑 같아야 되겠죠. 괜찮나요? 양변을 2로 나누면 x 플러스 y는
20이 되는 관계식을 줄 테니까 구하라는 게 뭘까? 이거 줄 테니까 L의 최소값이야. 최소값. 그래서 L을 태어나게 여러분들 보이는 건 피타고라스 정리. 지금 이거 직각이니까 결국 피타고라스 때문에 L 제곱은 같다.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등장인물을 보세요. 1차식, 2차식이니까 서로 뭔가 하고 싶어야 돼요. 수식 추가를 적고 A, B 자리에 1, 1. 지금 1X랑 1 많이 본다면 A, B 자리에 1, 1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면은 대입할 수 있는 부분이랑 대입되지 않는 문자가 있는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얘가 나올 거예요. 계산 여러분들 맡깁니다. 오케이? 여기선 코시슈바르츠를 언제 사용하는가? 이런 도형에서도 제시할 수가 있고요. 또는 그냥 문장적으로 등식을 두 개 주면은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그런 것들을 연습해야 됩니다. 단기 메모리로서 잠깐 외우셔야 되고 어쩔 수 없는 누구나 거치는 코시슈바르츠 등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넘겨보시면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바로 129쪽 당연히 숙제가 되겠죠. 산술기하 쓰는 건 많이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호슈도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노말도 할만하거든요. 터프만 좀 많이 빡세고. 와 터프 먼저 보면 깜짝 놀랍니다. 와 터프는 271분 먹어야 되라. 무슨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겨울인가요? 일단 눈코승이가 있는데 저거 문제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시간이 한 8분 남았으니까 한 문제 맞아요. 132쪽에 어차피 숙제긴 한데 그 132쪽에 뭐 267번이라고 해야 될까? 267번? 네. 저 산술기하 부등식을 또 간접적으로 쓰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저런 말도 안 되는 식의 뭐 최소값, 최대값 구하기 예시인데요. 그러니까 267번 네모칸 치역인데 x가 1보다 큰 상태야. 왜 줬을까? 뭐뭐일 때 1보다 큰 상황일 때 x-1 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L 이 문자 나열의 최소의 숫자를 찾아라. 최소 숫자. 이거 사실상 앞에서 배우진 않았지만 센스 있게 쓰는 겁니다. 물론 조금 스킬을 주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분수의 최소값을 구한다는 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의심스럽게 봤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트 공식을 쓰면 얘들아 하트 공식 쓰면 어떻게 돼 얘는? 구하고자 하는 걸 정리하면은 하트 공식 써봐. 액마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x고 더하기 액마 1분의 4가 되겠죠. 일단은 쪼개는 거예요. 뭔가 이거 잘 안 보이죠? 한술기 한 말도 안 쓰는데 일단은 적어보는 거야. 슬러시 끊으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놀라움이 발생해요. 여기 앞에 건 인수분해하면 x를 묶으면 그치 x에 x-니까 얘는 약분돼서 결국 얘는 x 더하기 액마 1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로 돌림말이에요. 그럼 뭐 될까? 이건 이제 아까 했던 유형이에요. 1 더. 양수고 양수 확인했으니까 산술기하 쓰지 마시고 분모를 바라보면서 비슷하게 여기다가 1을 한번 1을 한번 빼주시고 1을 바깥에 더해주시면 어차피 상수에서 0인 건데 이렇게 한 다음에 식을 정리하시면 액마 1 플러스 액마 1 분의 4 더하기 1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제 얘를 얘를 세모라고 치면 양수 맞잖아요. 양량을 더하고 있으니까 더하기에 대해서 상수기하 적용하면 2배 루트 계량계를 곱한 만큼인데 약분돼서 4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루트 3이고 이거는 4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4 이상이니까 딱 같을 때, 즉 4라고 치고 더하기 1까지. 그래서 5만큼 최소값이 나온다. 이거 그다음에 그 중간에 그때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그때 최소가 되게 하는 x값은 우리가 산술기하 여기 쓴 게 아니에요. 얘들아 조심할 게 있는 게 산술기하 쓸 때 쌤 앞에 거 뒤에 거 같을 때가 산술기하라며. 근데 여기서 쓴 게 아니라 식을 조작한 다음에 썼잖아? 그러면 식을 조작한 단계에서 검산하셔야 돼요. 즉 x-1과
x-1분의 4에 같을 때를 찾아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랑 여기가 산술기하를 당한 두 문자열이니까 같을 때. 그래서 같을 때가 등식일 때니까 이렇게 되면 액마일의 제곱이 4가 되는 때를 찾아야 되고 x는 딱 3을 집어넣을 때가 같아지는 작용이 나서 x가 3일까지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최소값은 5고요. 5로서 최소인 거고 그때 x값은 3인 거고 어쨌든 그런 것들도 산술기하 문제들 정말 재밌어요. 11초작해서 역수랑 비슷하게 만든다. 그런 것들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물론 산술기하를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저는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봐요. 저는 요즘 제 많이 풀어드린 이유가 나중에 많이 지원할 거거든요. 그리고 산술기하 좀 대전하는데 너희가 아 맞다 이거 해? 할 때 미리 많아. 특히 코시트바트는 몇 달 뒤면 몇 개월 뒤면 몇 주 뒤면 다 까먹고 그게 뭐였죠? 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었다를 한 번쯤